그냥 좀해 TV의 이지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불상일포 강의까지 찍어야 되니까 조금 빨리, 어제처럼 말 많이 안 할게요. 좀 빨리 끝내도록 하고, 또 오늘 또 글도 쓰고 저 나름대로의 하루를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은 14페이지 보면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86페이지네요. 제가 늘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별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잘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아마 여러분을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단초라고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초를 잘 살려서 그런 단초를 찾아내는 노력들을 하시고, 그런 단초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는 과정이 실제로 자기계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빨리빨리 찾다 보면 여러분이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을 테고, 그 단초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무언가 꾸준하게 이어가면 여러분에게 삶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 역시 그렇고 꾸준하게 제 삶을 새롭게 개척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서서 이제 목적의식에 대해서, 목적의식, 우선순위, 생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읽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 원식이라는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에 달렸지. 고양이가 대답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잖아. 자,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대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살면 그 어디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혹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물을 수도 있다. 방향이나 목적의식이 없어도 무슨 일인가를 하면 어디론가 갈 수는 있다. 하지만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딘가에 가는 경우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행동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게 바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앨리스하고의 고양이의 이야기대로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도 없고 방향이 없다면,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잖아. 맞는 얘기거든요. 목표가 없는데 어디로 가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상관이 없으면 우선순위라는 게 정말 원초적이 되겠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이 되고, 여러분의 꿈, 원대한 꿈, 하고 싶은 것, 정말로 간절한 것, 내가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이게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우선순위라는 게 결정이 돼서 여기서 얘기하는 해야만 하는 행동, 해야 할 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는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품는 목적의식에 따라 움직인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이어가다가 목표 설정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이분이 게리가 나는 목표와 우선순위가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는다. 그러기 위해 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만드는가 라고 묻는다. 매우 다양하고도 좋은 답변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현재에 근거한 목표 설정, 현재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를 하다 보면 현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현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갔고, 이 부분. 자, 이제 이래서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거를 그림을 보여지려나요? 여기 좀, 보여지게. 이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서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현재라는 걸 이제 중요시하게 두고 목표 설정의 과정을 좀 보면 최종 목표, 언젠가 내가 하고 싶은 단 하나는 무엇인가, 5년의 목표, 5년 후의 목표, 최종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5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1년의 목표, 5년의 목표를 바탕으로 올해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한 달의 목표는 올해의 목표를 바탕으로 이번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뭐니까, 그다음에 한 주의 목표는 이달을 목표로 이번 주, 하루의 목표는 이번 주를 목표로 하는 오늘, 지금의 목표는 오늘 목표로 하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 이렇게 줄여나가는 건데, 큰 인형 속에 크기가 작은 인형이 겹겹이 들어있는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가 오늘 해야 할 단 하나 속에 들어있고, 이것은 다시 이번 주에 해야 할 단 하나의 안에 들어있고, 이건 또 이번 달, 그 다음에 올해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것이 합쳐지고 더해져 결국 큰 것을 만들어낸다. 마트료시카 인형이군요. 그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일단 이러한 목표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최종 5년, 1년, 한 달, 1주, 오늘,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언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안 와닿는 거죠, 마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뭐냐면 시각화라는 개념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시각화, 이건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각화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왜 현재의 무엇을 그려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지, 이 부분은 보세요 한번. 우리는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평균 이상이라고 자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수반되는 과정을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를 범한다. 전문가들은 이걸 계획의 오류라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최종 목표 두리뭉실하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다. 나는 그 정도 못하겠어? 그 정도 못하겠어? 그러는 거죠. 심지어는 미라클 모닝 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죠. 그까짓 거 못하겠어? 오셔가지고 이틀, 3일 하다가 조용히 나가시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들의 대부분 왜 큰 거냐면 너무 크게 잡으셔서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뭐가 간절한지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을 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 나도 할 수 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미라클 모닝을 끌어가는 건 미라클 모닝 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려고 하는지, 그죠? 목표, 목적의식.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소목표가 생기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 책을 내려고 한다. 아니면 당일 일일 일 포스팅을 하려고 한다. 일일 일 포스팅을 하려면 글자 한 자를 써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최종 5년, 1년, 한 달, 1주, 하루, 지금 당장처럼 이런 체계적인 단계를 조금씩 해서 어떻게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시각화가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를 내게 알려줄 때쯤이면 이제 이분이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컨설팅 과정을 진행을 하다가 여기부터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람들과 매일 이런 대화를 나눈다. 그들이 내게 무엇을 해야 좋겠는지 물을 때 이 대화는 특히 효과가 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최종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그리고 나서 현재에 근거한 목표 설정 방법을 함께 익히다 보면 그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해답을 알아낸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를 내게 알려줄 때쯤이 되면 웃으며 이렇게 묻는다. 그럼 지금 당장 가서 그 일을 해야지요. 왜 아직도 여기서 나랑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거 빨리 찾으면 제 강의를 쭉 듣다가 방법을 찾으면 끝까지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하시라니까요. 끝까지 들을 강의가 있고 그 중간에 그걸 완강을 하고 난 뒤에 시작해야지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방법 다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실에 대한 중요성, 뭐 우선순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강조를 저는 많이 하고 싶어요. 이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생산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잡고 목표를 잡고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여러분이 생산성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생각 가지고 여러분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무언가를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영상을 보시다가 무언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멈추지 마시고 바로 하세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625일 미라클 모닝을 하고 아침에 글을 1000일이 넘게 쓰고 그다음에 3년 동안 1000권의 책을 읽은 방법이에요. 그 노하우는 내가 마음을 먹을 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